여러분, 현대 데이터 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요. 사실은 수백 년 전에 이건 완전히 틀렸어 라고 결론 난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틀린 생각이 이렇게까지 유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와, 저건 도대체 뭘까? 하고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옛날 사람들한테 밤하늘은 대부분 되게 질서정연한 곳이었어요. 별들은 항상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몇몇 유난히 밝은 점들은 꼭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다른 별들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밤하늘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방랑자라는 뜻을 가진 행성, 바로 플래넷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그냥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움직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화성을 한번 볼까요? 이 화성이 몇 달 동안은 밤하늘을 쭉 가로질러서 앞으로 잘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가 싶더니 방향을 휙 틀어서 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쓱 돌아가요. 이런 기묘한 역행 운동,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였죠. 아니, 이 기이한 천체의 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저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수세기 동안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퍼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이 나왔습니다. 기원후 2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리스 천문학자에게서였죠. 그런데 그의 모델은요, 과학적으로는 틀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일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리고 저 이상한 역행 운동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행성이 그냥 둥글게 도는 게 아닐 거야. 큰 원을 따라서 돌면서 그 위에서 또 작은 원을 그리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원 위에 원인 셈이죠. 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만 한 천동설 모델이요. 나중에 나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다고 알고 있는 그 모델만큼이나 행성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학적으로는 틀렸는데도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모델이 틀렸다는 게 그 모델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거의 1500년 동안이나 이 모델이 사용됐어요. 항해사들은 이걸로 바다에서 길을 찾았고 농부들은 달력을 만드는 데 썼죠. 그러니까 틀렸지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의 밤하늘에서 현대로 한번 점프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원 위에 원을 그리는 전략이 현대 데이터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인류학자 리처드 맥켈리스가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원 위에 원을 놓는 전략. 이게 바로 선형회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단순한 원운동을 여러 개 더해서 근사치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현대 통계학에서 쓰는 선형회귀의 기본 아이디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상을 여러 단순한 변수들의 합으로 설명하려는 것.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통계 모델이라는 건요, 현실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대한 근사치를 만드는 도구고요. 예측을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겁니다. 물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 모델의 구조 자체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는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딱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처럼요. 목표가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진실이 아니라 그냥 쓸모 있는 근사치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때는 19세기 초, 천문학계가 새로운 발견 때문에 한창 떠들썩했는데요. 곧 아주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1801년에 세레스라는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어서 태양 뒤로 쏙 사라져버린 거예요. 천문학자들한테 남은 건 고작 몇 개 안 되는, 그것도 썩 정확하지도 않은 관측 데이터 뿐이었죠.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20대 젊은 천재 수학자, 바로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통계 기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레스가 다시 나타날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우스의 비밀 무기는 그냥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데이터, 오차,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모든 관측값에는 어쩔 수 없이 무작위적인 오차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우스는 생각했죠. 이 오차들이 그냥 제멋대로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패턴을 따를 거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우스 분포 혹은 종 모양 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분포는요, 수많은 작은 무작위적인 것들이 계속 더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간단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걸음,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수백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운이 좋아서 한쪽으로만 쭉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왼쪽, 오른쪽 간 횟수가 얼추 비슷해져서 출발했던 곳 근처에 머물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렇게 예쁜 종 모양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종 모양 곡선이 우리 주대한 자연에서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키나 몸무게, 아니면 뭔가 측정할 때 생기는 사소한 오차들처럼요. 이렇게 수많은 작은 요인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면 어디서든 이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우스는 바로 이 통찰력으로 오차 자체를 모델링했고 불확실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신호를 딱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틀렸지만 유용했던 우주 모델 이야기, 그리고 가우스의 오차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날 데이터를 다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모델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측을 위한 도구라는 거. 둘째, 프톨레마이오스처럼 과학적으로는 틀린 모델이라도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셋째, 우리의 목표가 항상 절대적인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쓸모있는 근사치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모델의 구조가 과연 현실 세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가우스의 종 모양 곡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현상이 정말로 사람 키처럼 여러 작은 요인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건 현실을 반영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해요. 설령 형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종 모양 곡선 자체가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기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도구로서 실용적이기만 해도 쓸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천동설적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모델이 보여주는 예측의 힘은 마음껏 활용하고 인정하되 그 모델이 현실 세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유용함과 진실함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었을 때 그게 그냥 쓸모있는 예측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진실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려는 노력, 바로 거기서부터 현명한 데이터 분석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